안녕하십니까. 잠깐 제가 인트로에 넋이 나가버렸어요. 형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이재영 저한테 이제 형님이에요. 그래서 반말해도 돼요? 네. 진짜로? 성문이 형은 맨날 반말하는데요. 누구한테? 저한테 방송할 때. 뭐라 안 그래? 전혀요. 오케이. 여기는 다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반말하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형님이고 그 19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지금은 강동을 천호동 쪽이죠. 천호동, 성내동, 둔촌동. 네, 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 저같이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소개를 대충 하면 뭐 이렇게 이력은 다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거고, 그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재영이 형 저는 어떤 거냐면 대충 흐름을 볼 때 형님이랑 전화 통화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니까 데일리로 이슈를 막 보다 보는데 그 형은 저보다 정치 경험도 훨씬 길고 국회의원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 호흡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아등바등 할 때 항상 야 그 호들갑 떨지 마라 이제 한 역할을 우리 형님이 해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미는 없지 내가 그래도. 예, 재밌어요. 저는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한 전화 통화를 하면 한 1시간 정도 해요. 형님이랑 기본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디어는 내가 방송에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 저 둔촌동에 걸어놓은 현수막 봤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네. CPU. 네. 감사합니다. 46+1 영웅 추모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6월 보훈의 달인데 이해식 몰아내야죠. 네, 무조건 몰아내야 돼. 좀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막 끼어들어도 되는 방송. 당연하죠. 오케이. 네. 저 장민우님이 바로 슈퍼챗을 보내주셨어요. 반말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부탁해요. 도나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옆에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뭐 천하람도 있었고 뭐 저 이기인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적 흐름을 할 때 뭔가 정치를 이해할 때는 우리 재영이 형만한 사람이 없다. 저의 천하람 이기인. 네, 그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 그들도 다 이제 같지만 거기 이제 정치적 동반자라면 재영이 형은 좀 큰 형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영 의원님의 촌철살인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첫 방송이라서 촌철살인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대치는 낮춰야 되니까. 네. 기대는 낮춰주고 기대치는. 네. 혹여라도 괜찮은 말이 도중에 툭툭 튀어나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진선미도 없애주세요. 저긴 강동 갑입니다. 그나저나. 진선미 강동 갑이에요? 네. 지금 3선째 하고 있죠. 진선미도 3선이구나. 그렇지. 비례대표 한번 하고 16년도 20년 해가지고 20대 21대 했으니까 지금 3선 의원. 지역구 재선이네요. 지역으로서는 재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비례대표도 비례대표. 나도 비례대표였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지역구로는 2번, 비례대표는 1번. 뭐 그렇고요. 저 처음에 이제 공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7시에 화요일 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5시로 좀 바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우리 정치와 수다 시청자분들을 최대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저녁 시간대 하다 보니까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좋은 패널들을 더 섭외하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찰나에 차라리 5시에서 한 6시 좀 넘어서까지 하면 하고 일정들 다 볼 수 있잖아요. 저녁 일정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시간대로 바꿨고요. 까먹지 말고 제가 오늘 한 2번, 3번 정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화요일 방송은 17시, 오후 5시로 고정이 된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랑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조민 씨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고 마지막에 수능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하기 전에 오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재영이 형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 가까이. 미안.
꽤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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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 셌고 이게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단체 연설이 있었죠.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고 거기서 몰라 뭐 나야 뭐 우리 진영에서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좀 쓰잘데기 없는 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제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좀 많이 했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기현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를 연설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에 대해 굉장히 신랄하게 잘 까셨다.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및 야당을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사실 좀 교섭단체 대표의 그 연설을 들으면 보통 이제 과거에 보면 좀 점잖고 아무래도 물론 할 말은 다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사실 김기현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과연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느냐, 내년 총선을 이제 잘 치룰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고 뿐만 아니고 당 밖에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당 대표 그 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 결기 있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난 김기현 대표가 내가 19대 때, 이거 썰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하셨거든. 원내 수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19대 국회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9대 국회를 들어간 2011년도에 보면은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다 민주당이 이긴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2012년 19대 국회의원은 완전히 우리가 진다. 그리고 바로 고해 이제 말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선 같은 해에 총선과 대선이 있었고 어찌 보면 총선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치르면은 이제 대선도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2011년 말에 총선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우리 여론조사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야 이거는 뭐 총선도 망했고 당연히 그 다음에 대선도 망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MB 때네요. 그치 MB 말이지. 근데 그때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체제가 바뀌면서 사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리더십을 보여준 거지. 왜냐하면 비대위원 출범시키면서 뭐 지금은 뭐 말이 많긴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시고 와서 비대위원이었고 그때는 그치. 그리고 그때 이준석도 사실 그때 들어왔고 준석형도 그때 들어왔고 그래서 2012년에 그때 우리가 경제민주화라는 걸 화두를 던지면서 맞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게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에 우리가 150석이 넘는 과반을 이기는 불과 3, 4개월 만에 그런 소위 말하는 드라마를 만들어낸 게 이제 19대 국회거든요. 그리고 그거 전에 한 번 더 보면 2010년도 지방선거 서울에서 완전 폭망입니다. 2010년에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만 봐도 이제 총선이 힘들겠다라고 생각했고 다시 말해서 2011년 말에는 안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게 당시 비대위. 그리고 어찌 됐건 나는 그때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왔고 내가 그때 24번을 받았는데 24번이면 뭐 넌 택도 없다. 국회의원 될 일 없으니까 그냥 비례대표 순번 받은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나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25번까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이 그때 당선이 됐고 그 당시에 그 19대 국회 때 김기현 대표가 다시 말해서 원내 수석을 하셨는데 그때 파이팅이 엄청 넘치셨어. 그때 울산이었죠. 그때 울산이었죠. 근데 이제 뭐 전국군 아니었고 원내 수석이고 사실 뭐 원내 수석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원내 대표를 대신해서 모든 조절을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뭐라 그럴까 비지빌리티 그러니까 잘 보이진 않는 그런 역할을 하셨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단은 초년생이었으니까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고 명석하시고 그리고 운둔형 고수. 뭐 그래서
굉장히 고수시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번에 사실 김기현 대표가 대표에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지 했지만 나는 그때 기억에 네. 김기현 대표 같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면 네. 그 파이팅을 다시 보여줄 때가 되면 나름 당을 잘 이끌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지. 근데 그것이 어찌했든 간에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좀 보이지 않다가 요번에. 오늘 그 교섭단체 연설을 보면서 좀 그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이제 좀 감 잡으셨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형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 같은 지점이 있는데 이게 오늘 보니까 말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그거 너 뻥이다 이제 뭐 너 구라치지 마라 뭐 이런 뭐 구라란 말은 안 쓰였지만 제 표현입니다. 구라치지 마라 이제 이런 센 메시지를 냈어요. 그러면서 뭐였지 그 사돈낱말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사기 뭐 돈 봉투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드셨어요. 그래? 사돈낱말이라는 걸 뭐 남은 또 뭐였고 남국이었나 아무튼 뭐 이런 말을 재밌게 만드셔서 아무튼 센 비판을 하셨는데 나 사실 라이브를 안 보고 네. 유튜브 그 계속 좀 넘겨가면서 봐가지고 원래 다 저도 그것만 사돈낱말이라는 말을 했는지 몰랐고 오케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하셨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당 대표는 좀 그래도 국정 방향이나 이런 좀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야당 비판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약간 전 들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원내 수석으로서 김기현 대표를 만났다면 제가 김기현 대표를 처음 만난 건 원내 대표로 만났거든요. 저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랑 그 다음에 그 조영 원내대표랑 같이 이게 지도부 시작했다가 조영 대표가 나중에 나가면서 그 다음 원내대표 한 게 김기현 대표였거든요. 그때 이제 원내대표 하셨을 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대표 자격을 했는데 그때도 꼰숙이라는 말을 했어요. 꼰대 수구 기득권. 민주당은 꼰숙이다 이렇게 해서 말을 또 재밌게 만드셔가지고 그 당시에도 셌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야당이니까 좀 그 민주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세게 해도 전 진짜 메시지 좋았다 예상을 했는데 또 여당 대표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형님? 아니 뭐 여당 대표로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좀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좀 야당보다는 좀 국정을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적절하게 믹스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죠. 사실은 내가 이제 10년째 이 당에 있으면서 여러 선거를 치러봤는데 이 국민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으나 거기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으나 이게 좀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스케줄을 봐야 되는데 정치는 스케줄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렇죠. 스케줄인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선거잖아요. 네. 근데 내년 총선이 이제 10개월 앞으로 남아갔단 말이죠. 10개월, 300일. 그리고 사실 이번 여름에는 정치적으로는 뭐 정치적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가 다 덥고 방학이고 휴가철이고 하다 보니까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치적으로 뜨거워지는 시기가 이제 9월 말에 있을 추석인데 지금부터 총선이라는 거를 10개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면서도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나는 당대표는 지금의 당대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일단은 양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 선거를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결집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물론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아쉬움은 남을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은 방향성은 맞았다. 어제도 이재명 그 대표의 그 연설을 보면은 본인들 진영을 위한 대화만 얘기만 한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그것도 보면 왜 계속 저렇게 내가 뭐 방송 시작하면서 짤데기 없는 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본인들 진영에다 대고 하는 얘기고 오늘의 그 김기현 대표의 연설도 아마 그 측면에서는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런 비판을 받긴 받더라고요. 야당에서 나온 자당 비판이었는데 아유 제일 야당이 그 당 대표가 돼가지고 무슨 저 정부 탓만 하고 있냐.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 문제는 아니고 야당에서 주도권
대표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왜 넌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가서 허구한 날 윤정부만 때리고 앉아있냐 이런 비판이 야당 내부에서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정당 당 대표가 각자의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 이제 연설을 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보면은 어제 이제 솔직히 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내려놓겠다는 건 완전히 갑자기였잖아. 갑자기였죠. 어? 갑자기였지. 왜 지금 이제서야? 처음 보도자료 뿌릴 때는 아예 내용도 없었어요. 아니 왜 거의 뭐 연설하다가 자기가 생각낸 대로 말한 게 아닌가라는 수준으로 왜냐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뭐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 지금. 네. 근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약간 야당 그 야유하고 비난하고 막 목소리 높이는 의원들한테 야당 의원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님들 뭐 공천이 걱정될 수는 있으나 공천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야당으로서 진정한 야당으로서 모습을 다시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듯이 약간 어찌 보면은 매기는 것 같은데 좀 매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조차도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있어야지만이 공천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야당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 세력만큼 직결시킬 수 있으니까 네. 본인들한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연설이 아니었을까. 따라서 뭐 오늘 어제 그 대표 연설을 듣고 야당 내에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당 그 비난이 나왔다면 그건 아마 그 이재명이 생각하는 공천 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의원들이 하지 않았을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쟤네들은 계속 싸우고 있네.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네.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커피가 왔어요.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거 갖다 주시면 이게 진짜 커피가 왔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오늘 뭐 저 슈퍼챗이 좀 있어가지고 먼저 좀 읽고 가겠습니다. 성문이 형도 오셨네. 예. 어디 있어? 재영아 하이 환영해. 예, 김미숙님은 저 엄청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방송국에 도너스를 보내주셨어요. 어디? 아니 여기 말고 저 다른 방송국. 오케이. 둔촌동의 이재영 멋진 형님 오늘 좋은 방송 부탁드리며 김재섭님과 편한 방송 마음껏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성문이 형 재영아 하이 환영해. 도나스 좀 잘 챙겨줘.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실 성문이 형이랑 재영이 형도 두 분이 되게 친하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 친해요. 저는 사실 두 분이 잘 아는지 몰랐어요. 저는 성문이 형이랑도 친하고. 근데 이거 방송 아까 보니까 시즌 2라 그러던데. 네. 얼마나 했단 소리야? 시즌 2? 시즌 2 언제 시작했냐고요? 아니 이게 아까 처음에 그 썸네일에 시즌 2 뭐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 있던데. 시즌 1이 아마 저희가 그 대선 전에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가파르게 저희가 성장을 하다가 그 이준석 사태를 겪으면서 잠깐 쉬었어요.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친한 사람이 왜 이제서야 날 불렀지? 그러게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반성하십시오. 네. 에디신님, 도나스님 축의금 미리 보내드립니다. 여러 젊은 보수 정치인들과 함께 깨끗하고 내로남불하지 않는 정치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결혼하는 거 어떻게 아셔가지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크크크크. 백성문 보고 있나 보네 진짜. 네. 그래서 시즌 1 때 SBS에서 지금 정치쇼 진행하는 태현이 형, 김태현 변호사, 네, 김태현 변호사. 그 다음에 성문이 형 이렇게 둘이 원래 진짜 이렇게 형님이랑 저랑 하듯이 시작을 해서 많은 인기를 해가지고 저도 그 다음에 이 추가 멤버로 합류가 됐고 뭐 여기 뭐 준석이 형도 왔다 갔고. 그럼 김태현 변호사는 이거 하다가 메이저로 스카우트 된 거고. 뭐 그렇게 된 거죠. 백 변호사님은 이 채널을 지키고 계시는 거고. 아니면 스카우트가 안 된 거고. 아니죠. 성문이 형은 이 채널 주인장이니까. 왜냐면 원래 공중파 채널 진행하면 다른 거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있고 저는 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저는요 좀 그 아까 형님 얘기랑 조금 다른 측면을 하나 봤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되면 미리 보도자료를 쭉 뿌리잖아요. 미리 자기가 얘기할 내용들을 그 기자들은 딱 다 뿌린다고요. 기사 쓰라고. 근데 불체포 특권 얘기가 처음에 뿌린 자료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일 거 있잖아요. 일부러 뺐다. 아니면 즉흥적으로 했다.
이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왜 뺐냐가 중요하잖아요. 본인도 쑥스러웠나 보지. 아니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아니 본인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면 그 앞뒤가 말이 안 맞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이제 막상 또 현장 가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생각하다 고민하다가 즉흥적으로 그냥 툭 튀어나와 버린 거지. 아 기분 좋아서 내질렀구나. 기분 좋았는지 아니면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려다가 입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해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거는 사전에 논의를 했거나 그거를 포함을 시켰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이었거든.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위선적이기 때문에.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건 당내 비판도 피해나갈 수 없는 발언이었는데 그거를 어제 했다. 그것도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2명 그거 불체포 그 부결시켰잖아요. 네. 체포 동의안. 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본인도 있고 네. 이게 뭔가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일부러 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왜 미리 뿌리는 자료에는 안 했을까? 아 그거 맞아. 정청래랑 다 미리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갑자기 했을 리가 없어 제 생각에는. 그럼 왜 그랬을까를 저는 고민해봤는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이재명이 언론의 생리를 모르지 않는다. 근데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한신가에 있었잖아요. 한신가 아무튼 뭐 낮 시간대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그게 굴러갔을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보도자를 미리 뿌려놓으면 그거를 저녁에 석간 기자들이 쓸 거란 말이죠. 문화일보나 뭐 이렇게 저녁 신문들 있잖아요. 석간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일면으로 박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언론사에 약간 그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석간에서 메인으로 다루면 조간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게 이제 언론사의 관행 같은 게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주요한 이슈는 되게 아침에 터져야 되지 오후에 터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 터지면 온라인판으로 나가지만 이 종이 지면에는 사실 메인 1면에 잘 안 실어요. 그러면 일부러 석간에는 그냥 하나만한 소리 쭉 뿌려놓고 다음날 조간 1면에 불체포 특권 얘기를 박으려고 내 생각에는 오히려 현장 가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근데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네.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 자체가 난 전략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민주당 내에서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도 전략가가 많아요. 거기는 막 난리 났던데. 와 이재명 최고다 막 이러고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한 오디언스가 누구였냐? 국민이 아니었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본인들 진영에다 대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석간이냐 조간이냐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와중에 왜냐하면 진영한테는 듣기 좋은 얘기인데 내가 얘기했듯이 전 국민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나는 굳이 어제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했다. 즉 지금은 뭐 중도가 됐던 뭐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뭐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지지를 못 받을 테니 이쪽 지금 자기네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배려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자기 진영한테만 하는 메시지였다. 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표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 아니면 한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뭐 완전히 안 한다고 해서 내려놓는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또 투표를 하게 해서 그 부결이 되면 글쎄 그 분노를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긴. 네. 아니 이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공약에서도 본인 대통령 공약에서도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고 심지어 그때 막 연설도 많이 하던데 뭐 10년 동안 탈탈 털린 이재명에게 불체포 특권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연설을 하거든요. 자기 그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본인 불체포 특권 표결 올라오니까 바로 활용하시잖아요. 맞아. 그건 활용한데 이제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예전에는 그냥 메시지 수준이었고 지금은 불체포 특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랑 그것도 벌써 몇 개월이 됐잖아. 한참 됐죠. 그때랑 지금이랑은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꽤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지식 이거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본인들 이해가 예전보다 훨씬 높을 테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 내려놓지 않게 되면 그 후폭풍은 나는 글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때 주요한 이슈들은 그때 다 있었고 앞으로는 뭐 2차, 3차 때 뭐 그렇게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뭐 정치적 판단, 법적 판단도 있었다. 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이렇게까지 당 대표의 말을 못 믿어도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응원한다고, 절반은 저 인간 말을 어떻게 믿어인 거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의 말을 이 정도로 불신하는, 그러니까 뭐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거짓말 치지 마라, 네가 어떻게 그걸 지켜라고 하는 경우는 제 경험상 못 봤거든요. 아니 지금 상황이 되게 특이한 상황이긴 해. 그죠? 그리고 지금 야당 대표가 현 야당 대표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모든 정치 역사를 봤을 때 이만큼 구체적인 사안들로 그리고 이만큼 굉장히 중대한 그것도 여러 사안으로 지금 그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뭘 해도 다 새롭거든. 너무 새로워. 너무 새로운데 어쨌든 간에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게 뭐 안타깝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그 본인에 관련된 그 막말, 그 자기 형수한테 했던 막말, 형수 쌍욕, 형수 쌍욕.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전에 내가 기억이 나는데 유튜브나 이런데 찾아보면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이렇게 유튜브에 그 현장에서 찍혔던 그 동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보면은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대놓고 막 거의 뭐 몸 싸움 할 정도로 저거를 저런 정치는 본 적이 없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저렇게까지 대놓고 할까라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게 싹 사라져 있거든. 이슈가 이슈를 밀어낸다고 본인의 이슈가 너무 많아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치인 내지는 정치인 중에서도 정치 지도자 대통령까지 갔던 사람 아니면 가려고 아직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가 전혀 이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정도의 행동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있는 것 자체도 내가 봤을 때는 아쉽고 안타깝죠. 사실 원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리스크도 아니야. 뭐 형수 쌍욕하고 한 거는 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영상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이기인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걸로 치는 장면도 있대요. 누구를? 시민을. 그러니까 이 장면뿐만 아니고 그 장면은 내가 못 봤지만 이런 장면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추후의 의심도 없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봤던 동영상은 그 직원들이 뜯어 말리고 이재명 대표는 당시 시장은 막 달려드는 모습 욕하고 그런 게 동영상이 있었다니까. 지금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동영상이 지금 워낙 많으니까 모르겠으나 저기 그나저나 그 어떤 분이 지나가긴 했는데 이재명 말고 이재영을 응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지역구 무신. 아니 가끔씩 지역구에서 호호님. 맞아. 가끔씩 지역구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재명 동생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강동을 이재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읽은 김에 슈퍼챗 좀 더 읽죠 뭐. 슈퍼챗 좀 보여주세요. 관용이 형이네. 우리 정치였스타 멤버. 관용이 형. 관용이구나. 관용이 형도 자주 와요. 그래? 자주 왔어요. 그리고 관용이 형 쓰는 김에 좀 더 쓰지. 2,000원이 뭐야? 한 10,000원은 쏘지 그랬어. 자, 젠제님, 이재영님 강남 을에 나오셨으면 좀 안 되죠. 이 형님은 도봉이란다. 그 강동을입니다. 강동을. 강동을을 잘 지키겠습니다. 저도 응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응원해 주신다니까. 관용이 형 오늘 김재섭 유독 겸손하네요. 역시 재영이 형님. 관용이 형 조만간에 또 불려 나올 거니까 기대. 관용이랑 셋이서 해도 재밌겠네. 그것도 재밌겠네.
관영 다음에 셋이 한번 하죠 뭐. 좋다. 좋아요. 저긴 남양주을, 형님은 강동을. 그렇게 됩니다. 셋이 제가 기획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대표만을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오늘도 저거 방송을 뭐 하고 왔는데 주제가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 말 믿을 수 있나? 뭐 이거예요 다. 그래서 되게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미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본인 했던 말이랑 지금 한 말이랑 자꾸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방송 쭉 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민이 형도 최고위에서 그 얘기했더라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병민이 형이 그 말을 써서 불체포 특권 한다더니 진짜 불체포 특권 버리는 줄 알더라.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병민이 형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병민 최고 참 고생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병민이 형 좋습니다. 병민이 형도 왔다 갔어요 여기. 그래? 네, 뭐 여기 뭐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만 진짜 안 부른 거네? 아니죠 형님. 형님 무게감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자주 모실 겁니다. 여하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을 못 믿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정치의 불신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하는데 가장 선두주자에 계신 분이 이재명 대표라는 점은 굉장히 우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 본인의 어제 발언을 지키든 안 지키든 이미 벌써 뭐 이슈를 계속 물타기 하거나 뭐 너무 입장을 훅훅 바꾼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방금 우리 김재섭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 지난 선거 2020년 선거가 코로나 또 당시 우리 당내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완패 뭐 180석을 졌으니까 했지만 지금까지도 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난 조국의 이제 망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근데 사실 조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 왜 배신감 내지는 허탈감을 느꼈냐.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 정치적인 인지도를 계속 쌓아왔던 것이 뭐 소위 말하는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과 정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본인 스스로가 그렇지. 자신이 비판했던 사람들 아니 비판했던 사람들보다 더한 그러니까 더한 놈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허탈감을 느꼈던 건데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현재 어제 얘기했던 것들이 뭐 지켜지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으나 이미 벌써 위선이라는 모습, 위선적인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스스로를 이제 탈바꿈하려고 해도 아무리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조금 더 이제 총선 가까워지면 이제 소위 말해서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요번만큼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할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분열이 돼 있다. 분열돼 있어요? 아니 당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자당 내에서 그 본인들의 당 대표가 한 얘기를 못 믿겠다고 얘기를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분열이 돼 있다는 얘기지. 하긴 비판도 아니고 못 믿겠다는 거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기현 대표가 아까 했던 그 말. 야당 의원님들 공천이 걱정이 되시겠지만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즉 지금 본인들은 동의할 수 없거나 이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내년 공천은 받아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이재명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야당은 지금 공천 때문에 굉장히 험한 싸움이 지금 전쟁이 시작이 이미 벌써 됐다라는 생각이 하고 우리 당은 그 반면에 꽤 잘 뭉쳐 있다 이 정도면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그 되게 약간 오래된 인사긴 한데 영향도 있으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분당될 것 같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굉장히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결과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이게 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뭐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